숲의 지혜, 깊은 수면을 위한 자연 명상. 안녕하세요. Dream Atlas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뚝 솟은 침묵과 고대의 숨결이 있는 세계로 여행합니다. 숲의 깊고 살아있는 지혜의 세계로. 여기 녹색 성당과 부드럽게 속삭이는 나무 그늘 아래서 생명은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느리지만 영원한 우아함 속에서 참을성 있는 리듬으로 펼쳐집니다. 각각의 잎과 뿌리는 그늘과 햇빛, 비와 흙으로 쓰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곳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곳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움직임과 소음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거나 아니면 단순히 나무의 고요함에 이끌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밤의 부드러운 탐험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해결하거나 노력할 필요 없이 단지 떠다니고 숨쉬고 숲의 조용한 지성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호흡을 느리게 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나무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세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뿌리와 균류에 숨겨진 언어부터 고대 거인들의 우뚝 솟은 우아함까지 숲은 어떤 도시보다 오래되고 대부분의 바다보다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나무 그늘을 거닐고 우드 와이드 웹의 속삭임을 추적하며 1000개의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본 나무들 옆에서 쉴 것입니다. 이것은 숲의 기억, 음악, 그리고 신비를 통한 여행입니다. 이러한 과학과 경이로움의 고요한 탐험이 즐거우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거나 댓글에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이들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번에 한 명의 졸린 영혼씩. 지금은 어깨에 힘을 빼세요. 턱을 이완하세요. 생각들이 시냇물의 나무잎처럼 떠다니게 하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숲의 몸, 규모, 시간, 그리고 구조. 일부 숲은 전체 문명보다 오래 살아왔습니다. 캐나다와 시베리아의 북방림은 마지막 빙하기가 지구에 대한 지배력을 풀어준 지 1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이 나무들은 대륙을 가로질러 느리고 신중한 확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끼와 바늘 아래 고대의 뿌리들은 여전히 매머드가 근처를 걸을 때 차지했던 바로 그 흙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숲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단지 지속할 뿐입니다. 끝없는 책에 겹쳐진 페이지처럼 모든 나무 줄기에 모든 나이테는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층 깊숙이 다음 비밀이 다음 기다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유기체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흙 아래 숨겨진 숲입니다. 유타주에서 판도라고 알려진 떨리는 사시나무 숲은 표면에서 보면 40발 그루의 개별나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땅 아래에서는 그들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뿌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하나의 살아있는 몸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100에이커 이상에 걸쳐 있고 약 1,200톤의 무게로 추정되며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무거운 유기체입니다. 각각의 나무는 단순히 훨씬 더 오래된 자아의 줄기일 뿐입니다. 많은 방향으로 가지치는 생각처럼 판도는 천천히 흙을 통해 뻗어나가며 그 정체성은 단수이면서도 다수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러한 숨겨진 통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나무들은 거의 완벽하게 정지한 채로 서서 제국들보다 오래 살아남을 정도로 느리게 자랍니다. 캘리포니아의 브리슬콘 소나무는 거의 아무것도 견딜 수 없는 건조하고 바람에 깎인 산에서
생존합니다. 그들은 매년 종이처럼 얇은 성장층만을 추가하지만 일부는 거의 천천년의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의 껍질은 수세기의 폭풍과 침묵에 의해 단단해진 늙은 피부처럼 비틀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두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내에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손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에 의해 조각된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조차도 숲의 위대한 리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숲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숨은 구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무들은 단순히 산소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나무와 삼나무의 날카로운 향기를 담당하는 동일한 화합물인 테르펜이라는 미세한 입자를 방출합니다. 이 입자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들은 수증기와 결합하여 구름이 자라기 시작하는 씨앗을 형성합니다. 전체 날씨 시스템은 나무잎의 조용한 숨결로 시작됩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당신이 들이마시는 모든 숨은 땅과 하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교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숨과 함께 숲은 안개 속에서 말합니다. 하나의 성숙한 나무는 매일 수백 리터의 물을 보이지 않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증산작용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여 뿌리는 흙에서 물을 끌어올려 줄기의 얇은 관을 통해 위로 보냅니다. 때로는 그것을 공중으로 100m 이상 들어올립니다. 더운 날에 완전히 자란 참나무나 너두밤나무는 대기 중으로 최대 400리터의 물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증기로 위로 떠다니는 5개에 가득 찬 욕조에 해당합니다. 숲은 한 방울씩 끊임없이 하늘을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 흐르는 대신 위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에서 숲은 다시 속삭일 준비를 합니다. 나무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전기 신호를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흙 아래에서 나무 뿌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상을 입거나 물이 부족할 때 작은 정의 충격을 전달합니다. 이 신호들은 뿌리 네트워크를 따라 이동하며 인근 균류에 의해 중계될 수도 있어 인근 나무들에게 위험을 경고합니다. 속도는 느립니다. 종종 분당 약 1cm.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손상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숲이 반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시간을 가로질러 형성되는 생각처럼 측정됩니다. 그리고 전령은 뿌리만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무는 균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균근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뿌리 주위와 내부를 감싸는 미세한 균류실의 광대한 웹. 숲 토양 한 티스푼에는 수마일의 균류 필라멘트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은 나무들 사이에서 화학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균류는 심지어 라우터처럼 작동하여 다른 것들은 무시하면서 특정 종에게만 신호를 특별히 전달합니다. 숲속을 걷는 것은 어떤 벌집이나 군락만큼이나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도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처럼 그것은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나무들은 부모로서 행동하며 지하 생명선을 통해 자식들을 먹입니다. 산림관리인들은 그들을 어머니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삼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개체들입니다. 거대한 뿌리 시스템을 가진 우뚝 솟은 노인들. 균류 경로를 통해 그들은 인근의 더 어리거나 약한 나무들에게 여분의 영양분, 당분,
그리고 심지어 방어 화학물질까지 보냅니다. 실험에 따르면 햇빛으로부터 그늘진 묘목은 어머니 나무에 연결되었을 때, 고립되었을 때보다 4배 더 오래 생존합니다. 숲은 어린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들을 돌봅니다. 심지어 죽음도 여기서는 끝이 아니라 전달입니다. 나무가 자연스럽게 죽으면 그 몸의 대부분이 나눠집니다. 쓰러진 나무의 탄소와 영양분의 최대 80%는 주변 식물과 균류에 흡수됩니다. 딱정벌레는 조각들을 가져가고 이끼는 껍질을 부드럽게 하며 균사체의 실은 내부에서 나무를 소화합니다. 이 과정은 기후에 따라 수십 년 또는 심지어 수세기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패는 사라짐으로 보입니다. 숲에게 그것은 재분배입니다. 숲에서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땅이 재활용하는 동안 공기는 위에서 듣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는 방식조차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특정 종, 특히 쇼레아 나무와 유칼립투스에서 과학자들은 수관 수주붐이라는 희귀한 행동을 관찰합니다. 인접한 나무들의 가지가 서로 닿기 직전에 멈추어 그들 사이에 얇은 하늘의 리본을 남깁니다. 결과는 조심스럽게 꿰매어진 것처럼 보이는 수관으로 각 나무는 이웃에게 태양을 잡을 공간을 줍니다. 연구자들은 그것이 폭풍 중 마찰을 줄이거나 잎을 먹는 곤충의 확산을 방지한다고 믿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것은 빛으로 그려진 경계처럼 보입니다. 숲은 침묵 속에서도 균형을 합니다. 나무의 몸은 대부분 공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줄기가 돌처럼 단단하게 느껴지지만 나무 질량의 90% 이상은 대기에서 끌어온 이산화탄소에서 나옵니다. 흙에서 끌어오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나무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체화된 숨결이며 물질로 변환된, 저장된 햇빛입니다. 껍질에 기대면 당신은 포착된 하늘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숲은 공기와 인내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 위로 새로운 층들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일부 나무들은 키가 더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느려질 뿐입니다. 동물과 달리 많은 나무들은 최종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뿌리가 먹일 수 있고 줄기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한 그들은 해마다 높이와 너비를 계속 추가합니다. 알려진 가장 큰 나무 하이페리온이라는 해안 레드우드는 379피트에 서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전히 오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맹세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한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숲은 멀게 보입니다. 숲바닥은 모든 발자국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수세기 후에도 떨어진 나무십 아래 오래된 숲의 흙은 과거 동물, 인간, 그리고 심지어 오래전에 사라진 강바닥의 흔적을 저장합니다. 압축된 흙의 작은 층들은 사슴이 한때 모였던 곳, 고대 인간이 걸었던 곳, 나무 사이로 굽이친 잊혀진 길들을 보여줍니다.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은 이 층들을 페이지처럼 읽으며 오래전에 사라진 생태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숲은 말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와 흙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위로, 껍질과 잎으로 공유됩니다. 하나에 떨어진 잎은 수십 번 숲의 일부가 됩니다. 가지에서 떨어지는 한 잎은 벌레, 딱정벌레, 균류, 박테리아를 거쳐 결국 그것을 키운 뿌리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분자분해는 100개 이상의
다른 유기체를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은 다음으로 전달하기 전에 약간씩 변형시킵니다. 결국 그 물질은 같은 나무의 새로운 잎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강과 바람을 통해 수마일 떨어진 곳으로 떠다닐 수도 있습니다. 숲에서는 아무것도 혼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체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지혜는 깊어집니다. 햇빛조차도 나무를 통과하면 변합니다. 수관을 통과하는 빛은 더 부드럽고 더 확산되어 인간의 눈에 진정 효과가 있는 파장으로 이동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하는 연구자들은 얼룩진 숲빛의 단 15분이 직사광선이나 실내 조명보다 코르티솔을 훨씬 더 크게 낮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들은 우리를 거친 밝기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빛을 우리가 쉴 수 있는 무언가로 변형시킵니다. 그것은 말없이 시간을 늦추는 숲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빛은 여전히 더 이상한 무언가가 됩니다. 숲은 신경계처럼 작동하는 지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숲 아래 흙과 떨어진 나무십 아래 숨겨진 균은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웹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와 균류 사이에 광대한 협력.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이 균류실들은 광섬유 케이블처럼 뿌리 사이를 엮어 소통과 거래의 고속도로를 형성합니다. 나무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영양분, 물, 그리고 심지어 경고 신호까지 공유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릅니다. 곤충에 의해 공격받는 삼나무는 뿌리를 통해 화학적 경보를 보내 이웃들에게 방어를 강화하도록 경고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는 남은 자원을 인근 묘목에게 기부할 수 있으며 거의 부모가 유산을 남기는 것처럼 합니다. 숲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마일에 걸쳐 퍼진 협력적 지성입니다. 일부 나무들은 어머니 나무로 행동하며 어린 나무들을 안내하고 보호합니다. 많은 숲에서 주변보다 때때로 수백 년 더 오래된 거대한 오래된 나무들은 균류 네트워크의 중앙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햇빛에 도달할 때까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약하거나 그늘진 묘목에게 탄소와 질소를 분배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이 허브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전체 식물 군집을 붕괴시킬 수 있으며 잃어버린 그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생태계의 사회적 닻이었기 때문입니다. 숲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돌봅니다. 숲은 기억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화학적 기억으로 나무가 가뭄에서 살아남으면 그것은 더 탄력적이 되도록 세포 구조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그것은 다른 나무들이 물 부족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는 생화학적 신호를 공유합니다. 가뭄을 경험한 적이 없는 나무조차도 경험한 이웃들로부터 탄력성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숲은 단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웁니다. 일부 나무들은 그들의 친척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같은 종의 식물은 유전적 형제자매에 둘러싸여 있는지 낯선 이에 둘러싸여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친척 옆에서 자랄 때 그들은 경쟁적인 뿌리 성장을 줄이고 대신 협력하며 더 평화롭게 자원을 공유합니다. 눈, 귀 또는 뇌가 없어도 숲은 누가 속해 있는지 압니다. 나무들은 잠을 잡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밤에 많은 나무들이 가지를 약간 늘어뜨리는 것을 발견했으며 마치
휴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수분 흐름은 느려지고 광합성은 중단됩니다. 동물이 수면 중에 심장 박동을 낮추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이 오면 가지들은 천천히 다시 올라가 빛을 맞이합니다. 숲은 알고 보니 일주기 리듬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회전과 동기화된 맥박. 일부 숲은 그들 자신의 비를 만듭니다. 아마존에서 나무들은 증산작용을 통해 너무 많은 수증기를 방출하여 그들의 집단적 산출이 날아다니는 강을 형성합니다. 하늘을 통해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수분의 흐름. 이 하늘 강들은 결국 구름으로 응축되어 원래 출처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로 비로 떨어지며 아마존을 본 적이 없는 지역에 물을 줍니다. 숲은 뿌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기로 확장됩니다. 숲의 향기는 약입니다. 문자 그대로 소나무, 삼나무 또는 칡백나무, 숲을 걸을 때 당신은 피톤치드를 들이마십니다. 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출하는 항균 화합물. 이 화학물질은 또한 인간의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자연 살해 세포 활동을 증가시키고 심박수를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입니다. 숲속 산책은 단지 상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에 의해 처방된 생리학적 치료입니다. 일부 숲은 소리보다 색으로 먼저 말합니다. 가을은 느리고 평화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 경보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나무들은 영양분 회수 중 햇빛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IP 색소를 바꿉니다. 빨간색은 곤충을 물리치고 노란색은 죽어가는 빛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며 주황색은 열을 반사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은 실제로 생물학적 전략입니다. 숲은 미학을 위해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채로 자신을 무장시킵니다. 나무들은 보디가드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나 진딧물에 의해 공격받을 때 특정 나무들은 공기 중 조난 신호를 방출하여 포식성 곤충을 끌어들입니다. 공격자를 잡아먹는 작은 말벌이나 딱정벌레. 이 수비수들은 고용된 용병처럼 도착하며 도움 요청에 화학적 신호에 이끌립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숲은 지원군을 부를 방법을 압니다. 쓰러진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숲 바닥에서 썩어가는 통나무는 이끼, 균류, 곤충, 양서류, 묘목으로 가득합니다. 층층이 쌓인 전체 마이크로 도시들. 이러한 간호 통나무는 새로운 나무들을 위한 요람이 되어 그늘, 수분, 그리고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껍질 아래에서 생명은 고층 건물 내부의 교통처럼 움직입니다. 숲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분배입니다. 일부 숲은 땅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끈질기게 건조한 사막과 이동하는 모래 언덕에서 기는 주니퍼나 모잠비크에 이주하는 숲과 같은 특정 종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수분을 향해 새로운 성장을 싹 틔우면서 뒤쪽 부분은 죽게 합니다. 숲은 항상 고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여행하는 군락이며 빙하의 인내심으로 대륙을 가로질러 기어갑니다. 나무들은 그들의 필요에 맞게 토양의 pH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나무와 유칼립투스와 같은 특정 종들은 그들 아래 땅의 화학 성분을 바꾸는 산성잎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경쟁자들을 막고 그들의 뿌리와 협력하는 특정 균류만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도구 없이 이루어지는 생태학적 조경입니다. 단지 중력과 전략. 숲은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무들은 곤충, 포유류,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존재에 따라 더 많거나 적은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일부 통제된 실험에서 식물들은 로봇 접촉 때 인간 접촉에 반응하여 성장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생명과 기계를 구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숲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불태웁니다. 특정 소나무 종들은 극심한 열에서만 열리는 솔방울을 진화시켰습니다. 즉, 재생을 위해 불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바늘은 기름이 풍부하여 의도적으로 연소를 장려하여 오래된 식생을 제거하고 시스템을 재설정합니다. 이 나무들에게 파괴는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혁신입니다. 숲은 단지 바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비합니다. 폭풍이 도착하기 전에 기압 변화로 인해 나무들은 유연성을 증가시키며 조직 내 물을 재분배하여 부러지기보다는 구부러지도록 합니다. 숲은 막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합니다. 숲은 기후 건축가입니다. 날씨 엔진 앤 지구 냉각기. 숲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에어컨입니다. 숲의 그늘, 증발 냉각, 그리고 탄소 흡수의 결합은 지역 온도를 여러 도 낮추며 때때로 현대 기술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하나의 도시 공원도 주변 온도를 충분히 낮춰 지역 바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나무에 탄소를 가두지만 돌에도 가둡니다. 특히 석회암 위에서 자라는 특정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토양에서 화학 반응을 유발하여 고체 광물을 형성하며 수백만 년 동안 탄소를 가둡니다. 숲은 단지 탄소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돌로 바꿉니다. 숲은 공기 중에 전기를 생성합니다. 잎에서 수증기가 올라갈 때 전기 충전이 수관 내에 축적되어 구름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모이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번개가 건조함 때문이 아니라 숲이 방전을 위해 대기를 준비시키기 때문에 밀집한 숲 근처에서 더 흔합니다. 숲은 대륙을 가로질러 바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증발을 통해 너무 많은 열을 생성하여 해양 바람을 끌어당기며 북미와 아프리카까지 공기순환 패턴을 변경합니다. 전체 날씨 시스템은 돌 주위의 강처럼 그것의 존재 주위로 구부러집니다. 숲의 향기는 지구를 식힐 수 있습니다. 구름을 형성하는 그 같은 테르펜은 또한 햇빛을 산란시켜 일부 태양 복사를 우주로 다시 반사시킵니다. 그것은 숲이 단순히 태양 아래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것의 눈부심을 부드럽게 합니다. 숲은 하늘로 씨앗을 내뿜습니다. 생명의 씨앗만이 아니라 비의 씨앗도 테르펜을 넘어 나무들은 꽃가루, 먼지 같은 포자, 그리고 대기로 떠올라가는 미세한 유기물을 방출합니다. 이 입자들은 응결핵이 됩니다. 물방울이 형성되는 플랫폼. 그것들이 없으면 구름은 형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늘은 물을 만들기 위해 숲이 필요합니다. 사막은 열 때문만이 아니라 비가 부족합니다. 구름을 만들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숲 수관은 극심한 열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밀집한 열대 또는 온대숲 아래에서 지표면 온도는 외부보다 20바프라도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열 편향입니다. 잎은 태양 복사를 흡수하여 증산작용을 통해 수증기로 변환하고 열을 보이지 않는 안개로 녹입니다. 숲 아래의 공기는 단순히 더 시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극단을 거부합니다. 숲 토양은 나무 자체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후 보호가 줄기와 가지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하지만 많은 숲에서 탄소의 60% 이상이 부식질이 풍부한 흙 속 땅 아래에 저장됩니다. 떨어진 잎, 분해된 뿌리, 그리고 균류실은 표면 깊숙이 탄소를 채워 넣으며 산소가 부족한 곳에 부패로부터 그것을 가둡니다. 숲은 단지 수직 저장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 금고입니다. 숲은 호흡을 조절하는 폐처럼 습도를 조절합니다. 건조한 지역에서도 고립된 숲은 새벽 근처에 안개가 형성되는 미기후를 만들며 잎에 응결되어 흙으로 떨어집니다. 칠레나 나미비아의 해안숲과 같은 일부 해안숲은 땅이 아니라 공기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안개 수집으로 거의 전적으로 생존합니다. 그들의 잎은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 수집을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숲은 사라진 곳에서 간구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숲이 제거된 지역에서는 간구량이 종종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무가 다시 심어지면 때때로 몇 개의 전략적인 줄에서만 강수량이 천천히 돌아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생물 펌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숲은 증발을 통해 습한 공기를 내륙으로 끌어당기며 비순환을 복원합니다. 그것은 삼림벌채가 단지 나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날씨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복원은 하늘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숲은 햇빛을 지구로부터 구부립니다. 자작나무나 사시나무와 같은 밝은 색의 잎은 들어오는 햇빛의 일부를 대기로 다시 반사합니다. 알베도 조절로 알려진 현상. 빛을 흡수하기보다는 위로 반사함으로써 그들은 표면 가열을 제한합니다. 숲은 단지 그늘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입니다. 숲 쓰레기는 살아있는 단열재를 만듭니다. 떨어진 잎이과 바늘에 층은 땅 전체에 열담요를 형성합니다. 공기 온도가 빙점 아래로 떨어질 때에도 쓰레기 아래의 흙은 열어도 더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곤충, 유충, 균류포자, 양서류, 그리고 묘목을 보호합니다. 숲은 시간을 안정화시켜 준비되지 않은 것을 죽이는 갑작스러운 온도 충격을 방지합니다. 나무들은 바람을 생성합니다.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수관에 닿으면 그 위에 따뜻한 공기가 올라갑니다. 주변 공터에서 더 차가운 공기가 돌진하여 수관 바람을 만듭니다. 이 움직임은 꽃가루, 포자, 그리고 화학 신호를 운반하며 효과적으로 숲을 생물학적 펜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숲은 강을 형성할 만큼 강한 압력 시스템을 만듭니다. 큰 숲에서의 증발은 그들 위에 기압을 줄이며 미묘하게 바다로부터 습한 공기를 끌어당깁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공기 통로는 강 형성을 안내합니다. 아마존과 콩고 분지의 일부와 같은 일부 강 경로는 중력만이 아니라 숲이 주도하는 공기 패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믿어집니다. 죽은 나무조차도 기후 힘을 저장합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그것의 나무는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저장된 탄소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춥거나 습한 환경에서는 부패가 지연되고 통나무는 수백 년 동안 탄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늪지대나 영구 동토층에 보존되어 시간 속에 얼어붙어 고대 대기의 공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숲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돌려주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숨을 배급합니다. 숲은 소리와 에너지입니다. 음향의 왕국 나무들은 침묵할 때에도 소리를 만듭니다. 나무 내부에서 물은 공동현상이라는 미세한 폭발로 위로 이동합니다.
물관 튜브 내부에 긴장이 쌓일 때 작은 거품이 붕괴되어 초음파 팝을 생성합니다. 물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숨겨진 딱딱거리는 소리. 적절한 장비로 당신은 나무가 마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잎의 모양은 바람을 조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둥근 잎은 부드러운 속삭임을 생성합니다. 뾰족한 잎은 더 날카로운 바스락거림을 만듭니다. 숲은 음악에서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악기 디자인입니다. 뿌리는 리듬을 만듭니다. 뿌리가 압축된 흙을 통해 자랄 때 그들은 베이스라인처럼 땅을 통해 이동하는 느린 진동을 생성합니다. 벌레와 곤충은 이 흙 노래를 따라 항해합니다. 버섯은 안테나처럼 작동합니다. 균류 네트워크는 나무들 사이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며 동물 뇌의 신경 발화와 유사한 패턴을 맥동시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신호들이 기본 언어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없는 언어이지만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나무조차도 소리에서 역할을 합니다. 쓰러진 통나무는 물방울, 달리는 발, 그리고 두드리는 부리를 증폭시키는 공명 챔버 역할을 합니다. 숲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모두를 사용하여 음향 건축을 형성합니다. 숲은 메아리의 물리학을 바꿉니다. 사막이나 툰드라와 같은 빈 풍경에서는 소리가 날카롭게 튀어오릅니다. 하지만 숲에서는 잎이 높은 주파수를 흡수하는 반면 줄기는 낮은 주파수를 반사합니다. 나무 사이에서 말할 때 인간의 목소리를 더 깊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새 울음소리는 여름숲보다 잎이 없는 겨울숲에서 더 멀리 이동하여 동물들이 계절에 따라 방언을 바꾸도록 강요합니다. 일부 나무들은 바람이 적절할 때 노래합니다. 높은 침엽수는 거대한 플루트처럼 작동할 수 있으며 바람이 적절한 속도로 바늘 군집을 통과할 때 휘파람을 불 수 있습니다. 유칼립투스와 같은 다른 나무들은 하위 조화 신음을 생성하며 귀보다 가슴에서 더 느껴지는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 숲에게 바람은 단지 날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에서 소리를 끌어내는 보이지 않는 활입니다. 식물은 진동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음악에 다르게 반응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저주파 소리는 뿌리 성장을 자극하는 반면 날카롭고 혼란스러운 진동, 씹는 곤충의 진동과 같은 잎이 방어 화학물질을 방출하도록 유발합니다. 일부 농부들은 이제 작물 탄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흙을 통해 깊은 드론톤을 연주합니다. 숲은 인간이 그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훨씬 전부터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은은 도착하기 전에도 나무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굴러갈 때 나무들은 전자기 변화를 감지하고 때때로 내부 수분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아마도 충격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폭풍 후 잎은 미세한 구멍을 통해 빗물을 마시며 물방울이 표면을 미끄러질 때 작은 딱딱거림을 생성합니다. 비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격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숲은 그들 자신의 박수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 돌풍 동안 대규모 잎의 움직임은 광대역 백색 소음을 만듭니다. 인간이 수면 기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소리. 인간이 숲 소리와 함께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성의 신호로 나무들이 함께 포효할 때 그것은 생태계가 동기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버섯은 말과 유사한 전기 리듬을 사용하여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균류 네트워크의 생체정의 펄스를 측정하는 최근 연구는 언어 구조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무작위 폭발이 아니라 인간 어휘와 복잡성이 비교 가능한 군집 신호. 일부 펄스는 나무 뿌리 근처에서 증가하여 수동적 전도가 아니라 능동적 대화를 시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숲은 우리 발 아래에서 대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숲은 인간의 목소리를 재형성합니다. 밀집한 산림지대에서 메아리가 불규칙하게 흩어져 인간의 목소리가 이해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 높이를 낮추도록 강요합니다. 숲에 살았던 고대 문화는 종종 더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말하기 패턴을 개발한 반면 사막 문화는 더 크고 날카로운 자음을 진화시켰습니다. 나무들은 소리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들은 평원보다 숲에서 소리를 다르게 항해합니다. 올빼미는 자신의 비행을 무음화하기 위해 조용한 깃털을 사용하여 숲 음향에 섞입니다. 사슴은 움직임을 볼 때가 아니라 주파수 변화를 들을 때 얼어붙습니다. 포식자 존재를 신호하는 새나 곤충 리듬의 변화. 숲은 리듬으로 구축된 경보 시스템입니다. 빗방울은 타악기가 됩니다. 잎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숲은 독특한 비교향곡을 만듭니다. 바나나나 단풍나무와 같은 넓은 잎은 크고 물기 많은 찰싹거림을 생성하는 반면 소나무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쉿소리를 생성합니다. 일부 원주민 문화는 구름이 아니라 이른 빗방울의 템포 변화로 다가오는 폭풍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쓰러진 통나무는 그 자신의 드럼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두드릴 때 그들은 단지 곤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역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썩은 통나무는 수분, 밀도, 그리고 속이 빔에 따라 소리를 다르게 증폭시킵니다. 숲은 부패를 통해 천천히 조율된 자연 드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부 숲은 밤에도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수간 아래에서 침묵으로 인식하는 것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주파수의 변화입니다. 낮 동안 곤충, 새, 그리고 바람이 높은 높이의 짹짹거림, 바스락거림, 그리고 제잘거림으로 지배합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숲은 초저주파음으로 전환됩니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진동이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코끼리는 공기가 아니라 땅을 통해 이동하는 저주파 울음소리를 사용하여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서로 소통합니다. 나무들은 뿌리를 통해 이러한 진동을 전달하여 전체 지하 네트워크를 음향 고속도로로 바꿉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지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신경계는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캠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고 밤의 숲에서 불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위험 때문이 아니라 숲이 인간 청각 범위 아래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물학은 그것을 압력으로 등록합니다. 초저주파음은 인간의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숲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생성합니다. 5에서 20Hz 사이의 주파수에서 인간의 귀는 소리를 감지할 수 없지만 몸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파수는 패턴에 따라 경외감, 두려움 또는 평온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성당은 거대한 석실을 통해 초저주파음을 증폭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성한 공명을 만듭니다. 숲은 건축가 없이 이것을 합니다. 바람이 밀집한 침엽수 나무의 계곡을 통과하거나 파도가 맹그로브 뿌리에 부딪힐 때 그들은 느린 동작의 천둥처럼 땅을 통해 굴러가는 초저주파음 팽창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사건 동안
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인간은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조임, 감정의 급증, 또는 심지어 눈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경외감이 흙을 통해 방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끼는 혼돈을 무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숲은 나무들 때문만이 아니라 조용합니다. 땅을 덮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이끼는 자연의 음향 폼처럼 작동하여 날카로운 소리를 흡수하고 발소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많은 숲 동물들, 여우, 스라소니, 늑대, 조용히 움직이기 위해 이 자연 카펫에 의존합니다. 가뭄이나 인간 교란으로 이끼가 마르면 숲은 갑자기 더 시끄러워지고 포식자-피식자 관계가 무너집니다. 숲에서 소리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절입니다. 이끼는 부드러운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전략적 침묵입니다. 숲은 되돌아 듣습니다. 뿌리는 기계감각 세포로 감싸여 있습니다. 접촉과 진동을 감지하는 수용체. 딱정벌레가 위에 잎을 씹을 때 나무는 미세 진동을 감지하고 곤충이 도달하기 전에 인접한 잎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흙에 묻힌 씨앗은 리드미컬한 두드림을 감지하고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식물은 빗방울 주파수를 들은 후에만 싹을 틔웁니다. 그것은 으스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숲의 나무가 쓰러지고 아무도 주변에 없다면 소리를 낼까요? 상관없습니다. 숲이 그것을 듣습니다. 뿌리는 자라면서 윙윙거립니다. 과학자들은 어린 옥수수와 참나무 나무의 뿌리, 시스템 근처에 초밍암 마이크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자라는 뿌리가 100-300Hz 사이에 꾸준한 딸깍거리는 소리를 방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뿌리가 서로 가까이 놓였을 때 그들의 딸깍거림이 동기화되었습니다. 한 뿌리가 이동되었을 때 다른 하나는 그것을 향해 방향을 바꿨습니다. 숲은 단지 침묵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행을 향해 움직입니다. 어둠 속에서, 흙 아래에서 뿌리는 리듬을 따릅니다. 번개는 나무에 음향 지문을 남깁니다. 번개가 나무를 칠 때 거대한 정의 충전은 즉시 줄기의 수분을 기화시켜 나무를 통해 나선형으로 이동하는 폭발적인 충격파를 만듭니다. 심지어 몇 년 후에도 당신은 번개에 맞은 나무를 따라 손을 움직여 얼어붙은 공명에 꼬인 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가 나무에 자신의 음악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폭력적인 화음, 영원히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문화는 번개에 맞은 나무가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둥에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새들은 숲 밀도에 따라 울음소리를 다르게 조율합니다. 개방된 삼림지대에서 새들은 메아리가 드물기 때문에 빠르고 복잡한 노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밀집한 열대우림에서 새들은 울음소리가 왜곡 없이 줄기와 덩굴 사이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길고 긴 음표로 전환합니다. 숲은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곡의 협력자입니다. 동물들은 물리학을 법으로, 음악을 언어로 따릅니다. 딱따구리는 타악기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각 종은 독특한 비트를 연주합니다. 노래하는 새들과 달리 딱따구리는 성대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리로 드럼을 칩니다. 그들의 리듬은 종에 따라 다르며 빠른 기관총 폭발부터 느린 의식적 두드림까지 다양합니다. 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조차도 메시지를 인식합니다. 빠른 말더듬은 위협 표시를 의미합니다. 속이 빈 사원 메아리는 영역이 주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숲의 의사소통은 단지 높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악기입니다. 나무 줄기는 소리 굽소회로 작동합니다. 다른 나무들을, 심지어 같은 종의 나무라도 두드리면 각각이 수분, 밀도, 그리고 부패에 따라 다른 톤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원주민 추적자들은 노크 소리로 속이 빈 나무 내부의 동물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산림 관리인들은 때때로 구조적 무결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막대기로 줄기를 두드립니다. 균열을 듣습니다. 숲에서 의학은 듣기로 시작합니다. 균류는 공기보다 소리를 더 빨리 전파합니다. 땅 아래의 균사체실은 단지 영양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속으로 진동 신호를 전달합니다. 공기보다 빠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나무들이 가지를 통해서보다 더 빨리 위험을 들을 수 있게 한다고 믿습니다. 포식자가 숲 토양을 밟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압력은 균류 격자를 통해 파문을 일으켜 침입자가 보이기 훨씬 전에 인근 식물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숲바닥은 드럼 스킨이며 모든 발자국은 경고를 보냅니다.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씨앗 발화를 형성하는 미세 조화를 만듭니다. 특정 씨앗들, 특히 열대숲에서 리드미컬한 수분 충격에 장기간 노출된 후에만 발화합니다. 그것은 물의 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 서명에 관한 것입니다. 씨앗은 날씨 패턴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일시적인 폭풍이 아니라 일관된 우기를 감지하지 않는 한 싹을 트이우기를 거부합니다. 생명은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올바른 템포를 기다립니다. 분해조차도 음악을 만듭니다. 균류가 쓰러진 나무를 소화할 때 그들은 통나무 내부에서 부드럽게 딱딱거리는 이산화탄소 가스 거품을 생성합니다. 흰개미는 반복적인 턱 리듬으로 씹으며 작은 드럼 라인처럼, 개미는 꾸준한 진동으로 행진하며 먼 천둥처럼 흙을 통해 이동합니다. 숲은 단순히 살고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패를 연주합니다. 나무들은 소리만으로 다가오는 포식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잎을 씹을 때 씹는 패턴은 독특하고 반복적입니다.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손대지 않은 잎에서 씹는 진동의 재생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실제 물리적 손상이 없었음에도 방어 화학 물질을 방출함으로써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부상이 발생하기 전에 소리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선제적 방어자입니다. 인간이 숲에서 노래할 때 나무들은 공명으로 반응합니다. 높은 참나무나 레드우드 옆에 서서 꾸준한 음표를 흥얼거리면 때때로 껍질이 공감하여 진동하며 흐릿한 메아리로 당신의 목소리를 반사합니다. 당신은 가슴에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거의 나무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것이 생물학적인지 신비로운지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실제입니다. 숲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동물들이 한 번에 모두 울음을 멈출 때 모든 생물이 듣습니다. 갑작스러운 음향 진공은 인근에 포식자가 있음을 의미하며 종종 맹금류나 쿠거입니다. 곤충조차도 짹짹거림 중간에 얼어붙으며 두려움을 동기화합니다. 인간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원초적 공포. 숲에서 소리는 진실입니다. 침묵은 경계입니다. 나무들은 시간, 기억, 그리고 침묵의 소통의 수호자입니다. 나무들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손바닥을 100년 된
나무의 껍질에 놓는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타임라인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손 아래는 단순히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셀룰로스에 저장된 역사입니다. 나무 줄기 내의 각 나이테는 기록입니다. 간구에, 가뭄에, 불이, 홍수에, 너무 오래 머문 서리에, 친절했던 여름과 잔인했던 겨울에 나무는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잊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의 살 자체가 기억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분야를 나이테 연대학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를 통해 시간을 읽는 것. 하지만 사실 그것은 훨씬 더 친밀한 무언가입니다. 나무는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쓰지 않으며 종이에 잉크로. 그것은 인내로 씁니다. 생존으로. 지나가는 계절에 느리고 리드미컬한 맥박으로. 줄기의 단면을 자르면 당신은 단지 나이테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형으로 노래하는 수세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오래되었던 오늘날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아직 새로울 때 싹을 트이운 캘리포니아의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유태는 88천 년 이상 된 클론 숲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수많은 제국, 언어, 종, 심지어 빙하기조차도 살아남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 사이를 걷는 것은 오래전에 사라진 세계의 메아리를 통해 걷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말로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나이테로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은 속삭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견뎠다. 나는 기억한다. 숲은 뇌처럼 전기 펄스로 소통합니다. 흙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경 네트워크가 지구를 가로질러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의 뇌처럼 뉴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균사체 실로 나무의 뿌리와 얽혀있는 균류의 뿌리. 과학자들은 그것을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은 너무나 심오한 무언가에 대해 너무 장난스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 조정입니다. 나무가 숲의 한쪽에서 곤충에 의해 공격받을 때 인근 나무들은 곤충이 도달하기도 전에 방어 화학 물질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뿌리는 균류 웹을 통해 전기 경고를 보냈습니다. 숲 전체의 신경계. 그렇습니다. 나무들은 당신의 뇌가 생각을 전달하는 것처럼 지하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나무들은 다른 전압을 보여줍니다. 뇌파처럼 측정 가능한 변동. 그들은 과도하게 자극받을 때 과학자들이 조심스럽게 피로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숲이 인간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피로를 호소할까요? 긴 가뭄 후에 한숨을 쉴까요? 불에 기억에 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는데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무들은 자식을 먹이고 병든 이를 돌보고 종을 넘어 자원을 공유합니다. 숲은 적자 생존의 전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입니다. 어린 묘목이 태양에 도달하기에 너무 작을 때 인근 부모 나무들은 당분과 영양분을 그것의 뿌리에 직접 전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뚝 솟은 거인이 어둠 속에서 자식을 조용히 키우는 것을. 그리고 오래된 나무가 죽어갈 때, 심지어 더 이상 잎이 없을 때조차도, 심지어 광합성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것은 주변 나무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살아있게 유지됩니다. 낯선 이들에 의해, 심지어 다른 종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인간의 용어로 이것은 호스피스 케어입니다. 숲의 용어로
그것은 전통입니다. 태평양 북서부에는 수세기 전에 쓰러진 통나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부가 밝은 녹색입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 숲이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은 잘못된 나무에 짖고 있다고 말할 때 아마도 그 나무는 여전히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근 나무들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 중 누구도 자기 자신 중 하나를 혼자 서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나무들은 불멸로 자신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유타의 판도로 알려진 단일 떨리는 사시나무 숲은 위에서 보면 수천 그루의 개별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모든 줄기가 단일한 고대 뿌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합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모든 잎, 달빛에 빛나는 은빛 모든 줄기, 하나의 개체입니다. 하나의 유기체, 하나의 존재. 40,000개 이상의 팔다리와 흙 아래 하나의 심장 박동을 가진 하나의 생명체. 그것은 동시에 가장 크고 지구상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몸을 가로질러 자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줄기로 나뉘는 아프리카 바오밥 나무들도 있습니다. 한 줄기가 죽으면 다른 것들은 계속되며 마치 오래된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죽음을 떨쳐냅니다. 죽음이 자아가 끝나는 순간이라면 자아가 증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무들은 개인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얼굴을 입은 군중일까요? 나무들은 잠을 자고 슬로우 모션으로 꿈을 꿉니다. 밤에 별이 뜨고 공기가 식으면 나무들은 쉽니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과학자들은 많은 나무들이 태양이 사라진 동안 가지를 약간 낮춘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마치 숨을 내쉬는 것처럼, 마치 이완하는 것처럼, 마치 잠에 빠지는 것처럼. 아침이 오면 그들은 천천히 하늘을 향해 팔을 들어 올리며 예배자처럼 새벽을 맞이합니다. 자작나무는 잠자는 동안 가지를 약 10cm 낮춥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숲은 낮을 들이마시고 밤을 내쉬며 하나의 거대한 패처럼 뜁니다. 그렇다면 나무들이 잠을 잔다면 그들은 꿈을 꿀까요? 그들은 다음 간구를 상상할까요? 그들은 오래전 사라진 여름의 따뜻함을 기억할까요? 그리고 숲이 꿈을 꾼다면 바람은 단지 잠에서 속삭이는 나무들의 소리일까요? 나무들은 부드럽게 만져지는 것과 공격받는 것의 차이를 압니다. 인간의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은 식물은 찢기거나 자를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한 시나리오는 평온한 화학 신호를 방출하고 다른 하나는 경보를 발동합니다. 일부 덩굴은 질감만으로 다른 식물에 기대고 있는지, 금속 기둥에 기대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미모사 식물은 만졌을 때 잎을 접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드럽게 만지면 그것은 자극을 무시하는 것을 배우며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가장 엄격한 과학적 정의에 따르면 학습입니다. 식물은 기억을 형성하고 자극을 구별하고 반복된 경험에 기초하여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잎을 스쳐 지나갈 때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드러움에 따라 그것은 당신을 두려워할지 결정합니다. 숲은 인간의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의사들은 신린욕을 처방합니다. 숲목욕, 운동을 위해서도 관광을 위해서도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나무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세포 활동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 조절,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무들이 피톤치드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사소통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 중 화학 물질,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들이마실 때 우리의 면역 체계가 더 강해집니다. 의미: 나무들은 문자 그대로 약을 내뿜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숲을 통해 걷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평화를, 그것의 양리학을, 그것의 관대함을 들이마십니다. 나무는 친족을 알아본다. 유칼립투스와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연구는 놀라운 것을 보여준다. 뿌리는 가족을 감지하면 경쟁을 피하지만 낯선 이를 감지하면 공격적으로 자란다. 나무는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 안다. 혈통에 따라 행동을 조정한다. 심지어 씨앗조차도 떨어질 때 근처의 묘목이 형제인지 낯선 이인지에 따라 다르게 자란다. 친족 관계는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무 껍질 아래와 수액 속에 흐른다. 그래서 씨앗이 부모의 기저 근처에 떨어질 때 아마도 그것은 무작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집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나무는 먹힐 때 잎을 변화시켜 맛을 더 나쁘게 만든다. 기린이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를 물 때 몇 분 안에 나무는 쓴 탄닌을 잎에 펌프질하여 덜 맛있게 만든다. 더욱 놀랍게도 근처의 나무들이 공기를 통해 이 화학적 경고를 감지하고 미리 쓴맛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나무가 공격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웃에게 공격자에 대해 경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샐러드를 먹다가 중간에 샐러드가 다른 야채들에게 도망쳐 라고 속삭인다고 상상해보라. 숲은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가 귀머거리일 뿐이다. 나무는 셀 수 있다. 대나무는 개화하기 전에 120년을 기다리며 같은 종의 모든 대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꽃을 피운다. 대륙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어떻게? 그들은 계절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천체의 정밀도로 세월을 세는 내부 분자 시계를 가지고 있다. 매미가 13년 또는 17년마다 동시적인 합창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나무는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규모로 시간을 센다. 인간은 이를 센다. 나무는 세기를 센다. 나무는 힘 대신 인내로 중력을 굽힌다. 당신과 나는 즉시 중력에 복종한다. 넘어지면 1초도 안 되어 떨어진다. 빗방울은 심장 박동보다 짧은 시간에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나무는 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중력을 거스르며 매일 수백 갤런의 물을 뿌리에서 수강까지 끌어올린다.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그들은 근육이나 엔진 없이 그것을 한다. 대신 그들은 모세관 응집력이라는 힘에 의존한다. 물 분자가 서로 너무 단단히 붙어서 한 방울이 잎에서 증발하면 그것은 아래의 방울을 당기고 그것은 또 아래의 방울을 당기고 그것은 또 아래의 방울을 당긴다. 수백 피트 하늘로 움직이는 상향 운동의 연쇄 반응. 한 방울의 작별 키스가 엘리베이터가 된다. 어떤 면에서 나무는 존재하는 가장 느린 분수이며 인내심 있게 하늘로 강을 쏟아붓는다. 한 번에 한 분자씩. 물이 지구의 피라면 나무는 그것에 뛰는 심장이다. 당신의 심장은 하루에 100,000번 박동한다. 나무는 해가 뜰 때마다 한 번 박동한다. 그들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부는 심지어 숭배한다. 인간에게 불은 종종 끝을 의미한다. 재앙, 파괴, 상실. 그러나
많은 나무에게 부른 적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다. 로지폴 소나무와 같은 특정 솔방울은 수십 년 동안 단단히 봉인된 채로 씨앗을 인질로 잡고 있다가 불이 올 때까지, 불의 열이 수지를 녹일 때만 솔방울이 열리고 땅에 씨를 뿌려 숲이 자신의 재에서 태어나도록 보장한다. 일부 나무는 산불에서 살아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한다. 불이 없으면 불임이 된다. 불꽃이 없으면 메마른 채로 남는다. 인간이 노후 중에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호주 오지에서 유칼립투스 잎은 너무 가연성이 높은 기름으로 덮여 있어서 낙뢰를 유도한다. 그들은 상부 가지를 희생하여 타오르고 불타게 한다. 그러나 깊이 묻힌 그들의 뿌리는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 그들은 슬로우 모션의 불사조다. 환생이 언어라면 나무는 우리가 그것에 은유를 부여하기 훨씬 전에 그것을 말했다. 나무는 비를 설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빗물이 숲을 키운다고 믿는다. 그러나 숲은 웃는다. 왜냐하면 진실로 숲이 비를 키우기 때문이다. 나무는 증산을 통해 수증기를 방출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습기를 내쉰다. 충분한 나무가 모이면 이 공기는 너무 습해져서 구름으로 응축되고 그 다음 간구로 그것을 만든 숲으로 다시 떨어진다. 자가 급수 세계. 과학자들은 한 지역에서 충분한 나무가 사라지면 간구가 따라오기를 멈춘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는 나무를 버린 땅을 버린다. 이것은 나무가 비를 받는 것 이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것을 부르고 소환하고 하늘과 협상한다. 열대우림 아래에 서 있다면 당신은 생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날씨 공장 안에 있는 것이다. 나무 뿌리는 어떤 망치보다 더 인내심 있게 돌을 깰 수 있다. 망치는 몇 초 만에 바위를 쪼갤 수 있다. 그러나 나무 뿌리는 50년에 걸쳐 바위를 쪼갤 수 있다. 소음 없이, 열 없이, 단지 지속함으로써. 뿌리는 호기심 많은 손가락처럼 산의 틈새를 탐험한다. 그들은 폭력으로 돌을 정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드럽게 조용히 알갱이 하나씩 그것을 비틀어 한때 깨지지 않던 돌이 흙이 될 때까지. 인간의 힘은 속도다. 나무의 힘은 확실성이다. 나무에게 모토가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것이다.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다. 나무는 미래를 예측한다. 폭풍이 도착하기 전에, 구름이 나타나기도 전에. 나무는 잎의 기공을 조이기 시작하여 가뭄이나 강풍을 예상하여 수분 손실을 줄인다. 어떻게 그들은 아는가? 과학자들은 그들이 기압의 변화를 감지한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이 뼛속에서 폭풍을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날씨가 존재하기 전에 날씨에 반응한다. 우리에게 날씨는 놀라운 것이다. 그들에게 날씨는 기억이자 예언이다. 죽은 후에도 나무는 계속해서 생명을 준다. 서 있는 죽은 나무, 고사목으로 알려진 는 아파트 단지가 된다. 올빼미는 그것의 빈 방에 둥지를 튼다. 박쥐는 그것의 틈에서 잠잔다. 곤충은 그것의 껍질에 파고든다. 이끼는 그것의 표면에 자란다. 균류는 그것의 몸을 다음 세대를 위한 토양으로 바꾼다. 죽어서도 나무는 건설을 멈추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땅 아래에서 쓰러진 나무의 뿌리는 천천히 분해되어 양분을 땅으로 되돌려 보내고 마지막 사랑의 편지처럼 묘목에게 먹이를 준다. 천천히 그리고 관대하게 죽는 것, 그것이 나무의 철학이다. 우리는 묘비를 끝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나무의 시체는 묘비가 아니다. 그것은 보유권이다. 숲은 서두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행성을 변화시킨다. 20억 년 전, 지구는 황폐한 바위였다. 산소가 없었다. 숨 쉴 수 있는 하늘이 없었다. 숨 쉴 생명체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식물의 조상인 남세균이 나타났다. 그들은 광합성을 배웠다. 햇빛을 들이고 산소를 내보낸다. 나무는 그 선물을 물려받았다. 한 번에 하나의 숲씩 그들은 하늘을 존재하도록 내쉬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은 나무가 숨이 존재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그들의 관대함의 후손이다. 나무에 숨겨진 감각, 소리, 빛, 자기력, 그리고 감정 나무는 들을 수 있다. 침묵은 환상이다. 숲은 도시보다 시끄럽다. 단지 우리의 주파수가 아닐 뿐이다. 뿌리는 정전기처럼 작은 딱딱거리는 소리를 내며 매우 민감한 마이크로 감지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무작위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뿌리를 물 공급원으로 안내한다. 어둠 속에서, 지하에서 그들은 흙을 통해 듣는 방식으로 길을 찾는다. 실험은 묘목이 특정 소리, 특히 흐르는 물을 모방하는 소리의 근원을 향해 자란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수분이 없어도 그들은 자신의 감각보다 물소리를 더 신뢰한다. 희망의 메아리를 찾도록 생존을 위해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러나 더 깊이 간다. 과학자들이 식물을 애벌레 씹는 소리 녹음에 노출시켰다. 실제 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만. 그리고 식물은 공격받는 것처럼 즉시 방어 화학물질을 생산했다. 의미. 그들은 위험을 듣고 대부분의 인간이 경고에 반응하는 것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우리는 숲이 조용하다고 생각하며 걷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듣고 있다. 나무는 눈 없이 볼 수 있다. 식물은 직사광선, 반사광, 심지어 그림자 기울기를 구별할 수 있는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식물은 다른 식물이 너무 가까이 자라는 것을 안다. 접촉 때문이 아니라 근처 잎에서 튀어나오는 햇빛 색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삼과 같은 일부 덩굴은 숙주를 선택하기 전에 홀을 그리며 몸을 흔들어 주변을 스캔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근처에 어떤 식물이 가장 영양가가 높은지 식별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향해 자랄 수 있다. 그것은 사냥이다. 슬로우 모션으로. 다른 것들은 달빛의 각도를 따라가며 나방이나 박쥐와 같은 야간 수분 매개체가 있을 때만 꽃이 열리도록 보장한다. 우리는 시각을 속도와 연관시킨다. 무언가가 천천히 반응하면 우리는 그것이 눈이 멀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나무는 초가 아닌 계절의 속도로 본다. 그들에게 세상은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타임랩스다. 나무는 냄새를 맡고 비평가처럼 향을 판단한다. 이웃 나무가 부상당하거나 병들면 그것은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그리고 주변 나무는 고통을 냄새 맡고 미리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적이다. 우호적인 종의 냄새에 노출되면 그들은 강하게 반응한다.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경고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관련이 없거나 침입성 종에 노출되면 그들은 종종 신호를 완전히 무시한다. 나무는 단지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평가한다. 그들은 누구를 들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한다. 나무는 환경을 맛본다. 뿌리는 무작위로 자라지 않는다. 그들은 혀처럼 토양을 샘플링하며 영양분을 찾고 독소를 피한다. 일부 뿌리는 이전에 죽은 친족이 있던 토양을 피한다. 이전 친족이 실패한 곳에서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지구에서 맞춤 식사를 주문하는 것처럼 그들이 갈망하는 정확한 미네랄 혼합물을 향해 자란다. 뿌리가 독성 금속을 만나면 그것은 자신을 봉인하고 진입을 거부한다. 뿌리가 균은 균류를 만나면 그것은 그것을 환영하고 상호 신뢰 교환으로 당분과 미네랄을 거래한다. 우리는 맛이 입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뿌리는 동물이 혀를 키우기로 생각하기 수억 년 전부터 맛보고 있었다. 나무는 촉감을 느끼고 갈망한다. 일부 나무는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릴 때 더 강해지지만 산들 바람이 없는 온실에 보관하면 약하고 부서지기 쉽게 자란다. 부드러운 스트레스가 그들을 회복력 있게 만든다. 이것은 의미한다. 접촉 없는 나무는 연약해진다. 더욱 흥미롭게도 일부 나무는 인간이 반복적으로 만지는지 여부에 따라 성장을 변화시킨다. 압력만이 아니라 빈도에 의해 그들은 패턴을 배운다. 매일 같은 묘목을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손으로 쓰다듬으면 그것은 당신을 기억한다. 개처럼은 아니다. 흥분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인식으로. 나무는 새처럼 자기력을 감지한다. 많은 철사의 동물은 지구의 자기장을 나침반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식물도 자기력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기장 강도와 방향에 따라 다르게 자란다. 방해받은 자기 환경에서 자란 묘목은 종종 이상하게 꼬이거나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자라며 어지러운 것처럼. 일부 과학자들은 이제 나무가 지자기 단서를 사용하여 가지를 대칭적으로 배향한다고 믿는다. 그들의 구조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인간만이 길을 잃었다면, 우리가 발 아래 행성을 느끼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라면, 나무는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인다. 감정이지만 더 느리게 심한 가뭄 상태에서 나무는 물통로 내의 공기 방울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작은 초음파 팝을 방출한다. 이 소리는 공동화 클릭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귀에는 침묵, 민감한 마이크에는 부드럽게 비명을 지르는 숲. 그것은 우리가 정의하는 감정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능적 고통이다. 그들은 울지 않는다. 그들은 애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달아나지 않는다. 그들은 견딘다. 그러나 고통을 신호한다. 그리고 다른 나무들이 반응한다. 그것은 공감이 아닌가? 세기의 속도로? 숲은 상처를 잊지 않는다. 곤충떼가 지나간 지 오래 후, 배고픈 사슴이 어린 싹을 벗겨낸 지 오래 후, 가뭄의 계절이 나무 껍질을 부서지기 쉬운 판으로 조인 지 오래 후, 스트레스의 기억은 나무 속에 계속 쓰여 있다. 시험받은 나무는 단순히 회복하지 않는다. 그것은 재조정한다. 그것은 밀의 잎의 화학을 변경하고 섬유를 두껍게 하고 저항을 증가시키며 혈관의 쓴맛이 피어나게 한다. 그것은 뿌리의 긴장을 수정하여 높이보다 고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낸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분자 대화를 통해 전략을 변경한다. 이것은 무작위 적응이 아니다. 그것은 공식으로 저장된 경험이다. 나무는 역사에 따라 다른 철학을 향해 구부러진다. 일부는 회복력보다 높이를 선택하며 빛을 찾아 위로 경주하고 속도가 안전하다고 도박한다. 다른 것들은 야망보다 갑옷을 선택하며 나무 껍질을 두껍게 하고 시간을 기다린다. 떨리는 사시나무처럼 일부는 횡으로 퍼진다. 복제된 자신의 광대한 공동체를 만들고 뿌리로 연결되며 단일 유기체라기보다는 분산된 자아가 된다. 흙 아래에서
유타의 한 사시나무 군락은 6,000톤 이상의 무게로 추정된다. 30마리의 대왕고래보다 무겁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것은 바람에 떨리는 분리된 섬세한 나무들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단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화를 조정한다. 그들은 죽음을 동기화한다. 모든 줄기가 준비될 때까지 잎의 노란색을 지연시킨다. 그러고 나서 변환이 전선을 통해 이동하는 신호처럼 그들을 가로질러 휩쓴다. 지능은 불꽃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 대신 펄스로 속삭일 수 있다. 심지어 씨앗도 녹색으로 펼쳐지기 전에 전략을 보유한다. 일부 씨앗은 발아하기 전에 며칠만 기다린다. 다른 것들은 수십 년을 기다린다. 거대한 세쿼이아 씨앗은 정확한 조건이 도착할 때까지 20년 동안 휴면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수지 케이스를 녹일 번개불의 열, 위에 수관이 약해졌다는 신호를 주는 공기 중의 연기, 수세기 동안 어둠 속에 있던 후 숲 바닥에 닿는 햇빛, 그래야만 그것은 깨어나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건부 각성이며 지혜를 닮은 너무나 구조화된 인내의 형태다. 일부 씨앗은 더 나아간다. 호주 화재 에파크리스의 씨앗은 탄화된 나무에 특정한 화학물질을 감지하지 않으면 싹트기를 거부하며 파괴 후에만 깨어날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파괴에서 태어난다. 그들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타임라인에서 경기를 하는 전략가다. 그들에게 시간은 직선이 아니다. 그것은 트리거다. 기다리는 선택. 그리고 모든 곳의 숲에서 시간은 가장 느린 무기이자 가장 깊은 교사다. 숲의 의사결정은 화학적 변화나 뿌리 전략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몸의 구조에 존재한다. 나무는 고립되어 자랄 때 가지를 고르게 바깥쪽으로 보낸다. 그러나 근처에 다른 나무를 감지하면 공기 흐름과 반사광의 미묘한 차이를 통해 성장을 조정하며 때로는 공간을 양보하고 때로는